자, 오늘은 박성우님도 오셨네요. 오늘은 틀린 문장 수정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듣기는 없습니다. 우리 요즘 좀 듣기를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듣기를 안 넣었어요. 듣기 하려면은 우리 계속 지금 미루고 있던 한 게 있기는 한데 시간이 되면 이제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틀린 문장 고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장 我对他很喜欢 요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我对他很喜欢我对他很喜欢我很喜欢他 이거는 쉽죠? 我很喜欢他 喜欢이란 표현에 대해서 对什么什么喜欢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喜欢什么什么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我很喜欢他 요거는 쉽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他的成绩有了明显的增长他的成绩有了明显的增长 자, 요거 뭘까요? 이거 틀렸어요. 이걸 고치면은 他的成绩有了明显的增长 다른 단어 여기 있는 단어로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바꿔도 괜찮아요. 他的成绩明显的增长了他的成绩지매님 他的成绩大有提高 오, 좋습니다. 他的成绩大有提高 해도 되고 여기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화살표가 또 왜 없어졌지? 네, 폴더를 이동하니까 화살표가 또 사라져 버렸네.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살표 지금 사라져 갖고 제가 화살표 잠깐 찾아서 이 문장에 문제가 뭐냐면은 增长 있잖아요. 성적에 대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 죄송합니다. 그 성적이 향상되었다. 성적이 올랐다랄 때 쓰는 단어가 提高예요. 提高. 增长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경제 발전 속도가 올라갔다 할 때 보통 增长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물론 增长을 써도 뜻은 충분히 전달이 돼요. 어째 성적이 올랐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의사 전달은 되지만 성적이 올랐다 할 때 쓰는 단어는 무조건 提高를 이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他的成绩提高了很多怎样才能提高成绩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提高가 제고하다 제고라는 단어 한국어에서는 좀 어색하네요. 성적을 제고하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성적이 오르다 올라가다 할 때는 무조건 提高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어 사용이 좀 부자연스러운 거 增长을 提高로 바꾸면 돼요. 네,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他的成绩有了明显的提高 단어 사용 提高를 쓰면 돼요. 经济增长速度 경제 발전 속도 할 때 경제가 오르다 할 때 增长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는 提高를 쓰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이거예요. 자, 중문과의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앞에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우리가 문장을 중국어 언어 공부를 할 때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냥 주어 수로 목적어 단순하게 문장의 주요 성분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앞에 성분에 주요 성분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문장이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특히 이제 명사 앞에도 수식어가 굉장히 길게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명이 훌륭한 30여 년의 이제 교사 경험이 있는 베이징 다슈의 중문과의 교수이시다. 자, 이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냐면 教授 앞에 붙은 이 수식어가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거든요.
그다음에 이 순서를 어떻게 고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一位优秀的有30多年教龄，教龄이란 게 이제 가르친 연령을 말합니다. 가르친 그 연수. 他是一位北京大学中文系有30多年教龄的北京大学优秀的教授. 한 6, 70%는 조금 비슷하게 나왔다고 할까요? 근데 완벽하게 맞진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어떠세요? 他是北京大学中文系的一名优秀教授，有30年以上的讲课经历. 오, 맞아요. 지메니 문장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 문장을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괜찮아요. 이 문장 맞습니다. 지메니 문장도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을 두 개로 쪼개지 않고 요대로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서 앞에 수식어, 그러니까 一位하나, 优秀的有30多年教龄的北京大学中文系 하나, 둘, 셋, 넷, 네 개 붙었죠. 이 네 개를 어떤 순서로 하냐 이거예요. 자, 이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먼저 가장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장 큰 요 소속 그 기관을 먼저 넣어요. 他是北京大学中文系的一位 이렇게 他是北京大学中文系的一位有30多年教龄的优秀的教授.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 이웨이를 요 앞에 가져와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제일 앞에다가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걸 넣고 베이징 다슈의 중문과에 그리고 뒤에다가 이웨이를 넣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他是北京大学中文系的一位有30多年教龄的优秀的教授. 더가 여러겠죠. 他是北京大学中文系的一位有30多年教龄的优秀的教授. 优秀教授. 이 더를 조금 사실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더는 빼지 못해요. 有30多年教龄的优秀教授. 优秀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를 요거는 하나 빼도 되긴 되는데 여기는 빼지 못해요. 중원시 더, 이 더도 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 뭐 네 개 수식어를 요 명사 앞에다가 다 같이 넣으려면은 요 순서대로 하고 소속, 경력, 수식어 맞아요. 근데 이제 지메니 문장도 굉장히 좋아요. 이 사실은 이렇게 수식어를 4개, 3개, 4개 이렇게 연속 붙이면은 문장이 어쨌든 우리가 보통 평소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는 어디의 한 명이 뭐 어디한 매우 훌륭한 교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고 지메니 문장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他是北京大学中文系的一名优秀教授. 그리고 有30年以上的讲课经历. 有30多年的教龄 해도 되고 30年以上的讲课经历. 이렇게 문장 일단 한번 수식어를 두 개씩 나누어서 앞에 일단 넣어서 끊고 뒤에다가 좀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래서 만약에 쭉 한 번에 다 연결해서 넣는다면은 他是北京大学中文系的一位有30多年教龄的优秀的教授. 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워요. 다음 문장. 他每天学习中文2个小时. 他每天学习中文2个小时.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퍼뜩 나와야 돼요. 他每天学习2个小时的中文. 좋습니다. 일사님. 자, 뭔가를 몇 시간 했다 할 때는 시간을 앞에다 넣어요. 이건 중국어의 특별한 그는 매일 2시간의 중국어를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어는 말해야지 자연스러워요. 한국어는 2시간의 중국어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죠. 중국어를 2시간 공부했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중국어에서는 他每天学习2个小时中文. 더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어쨌든 중원 앞에다가 2个小时를 넣어줘야 돼요. 他每天学习2小时中文.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중원의 앞에다 넣어서 他每天学习2个小时的中文.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他昨天跟我说了一个非常高兴的消息。他昨天跟我说了一个非常高兴的消息。 틀린 게 없어 보인다고요? 아, 이걸 놓쳤구나. 보자. 昨天他给我传来了很高兴的消息. 지메니 문장도 어색해요. 이게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라고 할까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저도 안 보여요. 자, 非常高兴的消息 이거예요. 非常高兴的消息 순서적으로 문제 없는 것 같고 보세요. 非常高兴的消息 굉장히 기쁜 소식. 이 기쁘다는 게 까오싱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느낀 감정이잖아요. 근데 소식 앞에다가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한국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네. 내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非常高兴 한꺼번에 안 되려나? 이게 아니라 이 기쁘다는 高兴이란 감정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他昨天跟我说了一个非常令人高兴的消息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소식 이렇게 고쳐주는 게 좋아요. 他昨天跟我说了一个非常令人高兴的消息 高兴이란 자체는 我很高兴 나 지금 너무 기뻐 나 너무 행복해 이럴 때 我很高兴很高兴认识你 我很高兴认识 이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소식 앞에다가는 高兴的消息란 표현을 안 해요. 중국어에서는. 근데 이게 한국어는 또 되네. 기쁜 소식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중국어하고 한국어의 차이점. 한국어에서는 기쁜 소식 하면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인가요? 기쁜 소식 하나 알려줄게. 사실은 그 기쁜 소식이 기쁜 게 아니라 소식이 어떻게 기뻐요? 소식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기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소식. 그걸 이제 좀 해석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되지. 好消息, 坏消息 이건 되지만 이 高兴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소식 앞에 그 감정 표현을 못 넣어요. 이렇게 중국어에서는. 아주 흥분하는 소식, 非常令人兴奋的消息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는 있잖아요. 令人高兴的消息 令人 뭐 슬프게 하는 소식 令人伤心的消息 흥분케 하는 소식 令人兴奋的消息 이렇게 令人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감정을 느끼게 하는 소식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이게 중국어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거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지.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 소식 자체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이렇게도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高兴이라는 것은 이게 감정, 기쁘다인데 기쁘다의 그 수식어가 消息 앞에 붙으면 소식이 기쁘다는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소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令人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他昨天跟我说了一个非常令人高兴的消息. 근데 중국 사람들이 또 그냥 非常高兴的消息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써도 의 뜻은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는 이게 시험에 나왔다 할 때는 非常令人高兴的消息 이렇게 我告诉你一个好消息 하면 돼요. 好하고 坏는 됩니다. 好하고 坏는 사람의 감정을 좋은 감정, 나쁜 감정도 될 수 있고 어떤 물건, 명사에 대해서도 그게 좋은 물건, 나쁜 물건 이렇게 수식어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감정은 그게 아니기 감정은 오로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소식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소식 이렇게 令人高兴的消息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문장은 이거예요. 我们公司决定把产品质量进行提高. 이건 뭘까요? 이것도 좀 어색해요.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뭐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정확한 문장으로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我们公司决定进行提高商品质量. 我们公司决定进行 提高 대신에 증가하다. 아, 이것도 提高 商品质, 이게 提高 상품 질량을 높이다 할 때提高 될 수 있어요. 성적의 提高 할 수 있고 상품의 질량을 높이다 할 때도 提高를 할 수 있습니다. 增长은 있잖아요. 增长은 뒤에 목적어가 무엇을 높이다 할 때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어요. 增长. 增长은 그냥 늘어나다, 높아지다. 이게 그냥 뭐经济增长了很多, 경제가 아주 많이 발전했다 할 때 쓰지만 增长 뒤에다가 이제 목적어 增长 产品质量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올 수 없어요. 목적어를 넣을 수 없습니다. 增长은 提高의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提高가 타동사이고 增长은 이게 자동사예요. 把를 여기에서는 빼줘야 될 듯. 我们公司决定把产品质量进行提高. 그게 아닌데. 我们公司决定改进产品质量. 지멘이 문장 괜찮아요. 그러니까 进行을 뺐네요. 我们公司决定把产品质量提高进行. 아니에요. 이 문장이 뭐냐면은 그냥 进行을 빼주는 게 좋아요. 우리 회사는 决定把产品质量进行提高. 그냥 상품 질량을 높이기로 했다잖아요. 그러면 상품 질량 높이는 게 提高잖아요. 그러면 我们公司决定提高产品质量. 提高产品质量 하면 되지. 여기 进行提高 올리는 것을 또 진행하다. 뒤에 이제 동사가 왔잖아요. 진행하다인데 뒤에다가 우리 상품의 질량을 올리는 것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색하거든요. 进行 뒤에는 보통 보통 명사가 많이 뭐 교육을 진행하다. 进行教育. 그리고 뒤에 어떤 몇 시간을 진행했다. 进行了3个小时. 무슨 조사를 진행하다. 进行调查라거나 무슨 실험을 진행하다. 进行科学实验이라거나 이런 어떤 명사에 대해서 무언가를 진행하다 하지 상품의 질량을 높이는 것을 또 진행하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서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进行을 빼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我们公司决定提高产品质量. 그냥 이러면 돼요. 굳이 提高 동사가 들어가는데 그 동사 앞에다가 또 올리는 것을 진행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색하지. 그래서 이 문장은 进行을 빼고 我们公司决定提高产品质量. 이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我们公司决定提高产品质量. 네, 이해되셨나요? 그럼 提高는 성적을 올리다, 상품량 다 사용 가능한가? 提高가 提高 성적이 올리다 무조건 提高를 쓰고 提高商品质量, 提高수준을 올리다, 提高水平 어떠한 것의 수준을 올리다 할 때도 되고 이것도 提高가 굉장히 여러 가지에 많이 써요. 지지율을 높이다 할 때도 提高支持率, 업무 효율을 높이다 할 때도 提高工作效率, 생활 수준이나 레벨을 높이다 할 때도 提高生活水平. 그러니까 이게 提高는 타동사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올 수 무엇을 높이다 할 때 提高를 쓰는데 增长은 그냥 增长은 잠깐만요. 增长은 이게 그 자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增长了很多 이렇게 쓰지 增长经济 이렇게 못 쓴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많이 이제 발전했다 할 때 经济增长了很多 이렇게 쓰지만 增长经济 이렇게는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못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提高는 무언가를 높이다, 올리다 할 때 성적, 레벨, 생활 수준이라거나 지지율을 올리다, 높이다
이렇게 뭔가를 높일 수 있는 것에는 디가오를 쓸 수 있어요. 아, 영어식 표현에 진싱, 디가오, 목적어 이런 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안 써요. 그리고 경각심을 높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도 쓸 수 있어요. 디가오 징티도 쓸 수 있어요. 뭐 어떤 주의력이나 디가오 주의력이나 어떤 뭐 경각심 약간 정신적인 무언가를 높이다 할 때도 디가오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디가오 징티, 디가오 주의리, 뭐 주의력을 높이다 할 때 이렇게 뭐 정신적인 무언가를 끌어올리다 할 때도 디가오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싱을 빼고 원공스决定 提高 产品质量 그냥 이렇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더 정확해요. 자, 이번에 장문입니다. 오늘 장문도 아주 쉬워요. 쉬운데 그냥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제가 한국어로 오늘 이 장문은 진짜 빨리빨리 금방금방 나와야 되는 문장이에요. 정말 쉬운 거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먼저 쭉 읽을게요. 몇 문장.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 그가 오늘 입은 옷은 매우 품위가 있어 보여. 그의 조언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어. 모든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요즘 교통이 점점 편리해져서 이동하기가 더 쉬워졌어. 그는 일이 너무 바빠서 거의 쉴 시간이 없어. 이 사진들은 나에게 많은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해. 그가 어제 한 말은 나를 정말 놀라게 했어. 그는 이 일에 대한 생각이 나와 조금 다르다. 자, 이런 문장입니다. 이제 바로 표현이 나오셨나요? 첫 문장 볼게요.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 문제, 这个问题没有你想象的那样不简单.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조금 틀렸어요. 박성훈이 문장. 想象没有你想象的那样不简单. 这个问题没有你想的那么简单. 좋습니다. 공희방님, 这个问题没有你想这么简单. 没有你想的, 더를 붙여야 됩니다. 没有你想的这么简单. 더를 붙여야 돼요. 꿈희망님 문장. 자, 박성훈이 문장은 这个问题没有你想象的那样不简单이라고 했습니다. 不简单 아니지, 简单이지. 지금 네가 그렇게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했으면은 상대방이 하는 생각이 간단한 건가요? 간단하지 않은 건가요? 상대방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거기에다가 한 소리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다 하면은 메이유를 앞에 부정해서 넣었기 때문에 뒤에는 那么简单 그냥 넣으면 돼요. 뒤에다가 뿌를 넣으면 이상해요. 엘사님, 这个问题不是你想的那么简单. 这个问题不是你想的那么这个问题不是你想的那么简单. 这个问题不是你想的那么简单.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不像, 가장 좋기는 不像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이기 때문에 这个问题不像,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이기 때문에 这个问题 빙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빙은 결코라는 뜻으로 요거는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고 요건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这个问题不像你想象的那么简单. 不是할 때는 아니다잖아요. 아니다기 때문에 这个问题不是你想的那么不像不像你想的不是这个问题不是你想的. 만약 뒤에 명사가 온다면은 괜찮아요. 这个问题不是你想的那件事情. 네가 생각했던 그 일은 아니야.
이럴 때는 앞에 不是가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이기 때문에 不像你想象的那么简单 이렇게 넣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만약에 不是 한다면 뒤에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뒤에 어떤 명사가 온다면은 앞에 不是로 넣어서 부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야 했기 때문에 不像을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这个问题不像你想象的那么简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오늘 입은 옷은 매우 품위가 있어 보인다. 他今天穿的衣服 그가 오늘 입은 옷 他今天穿的衣服 하면 되겠죠. 매우 품위가 있어 보인다. 他今天穿的衣服显得很优雅. 他今天穿的衣服显得很优雅. 이래도 괜찮아요. 他今天穿的衣服好像很高档. 高档 이거는 高档은 이게 약간 그 뭔가 아주 비싼 느낌이란 뜻이에요. 비싸다. 高档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주 잠깐만요. 고급. 아주 고급이란 뜻입니다. 고급의 아주 상등의. 그래서 그 옷 자체가 아주 비싸고 고급 옷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싶으면은 他今天穿的衣服好像很高档. 제가 오늘 입은 옷이 아주 비싼 옷 같아 보여. 막 몇백만짜리.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은 高档을 써도 되는데 그가 오늘 입은 옷은 매우 품위가 있어 보여. 이게 품위라는 게 꼭 그 옷이 굉장히 막 비싼 옷이라서 그 사람 입어서 품위가 있어 보인다는 그 표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좀 저렴한 옷인데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좀 기품이 있거나 그래서 오늘 입은 옷은 매우 품위가 있어 보여. 이렇게 좀 저렴한 옷을 입어도 품위가 있어 보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느낌이 달라요. 高档은 좀 고급스럽다고 옷 자체가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옷이다 이런 뜻입니다. 他今天穿的衣服显得很有品味. 좋습니다. 아는 단어가 高档밖에 없었어요. 싸구려 같다 하면 便宜货. 他今天穿的衣服好像是便宜货 하면 돼. 아주 싸구려 물건이다. 便宜货 이거요. 만약에 걔 오늘 입은 옷이 아주 좀 저렴해 보인다. 他今天穿的衣服好像很便宜 해도 되지만 他今天穿的衣服好像是便宜货 好像是便宜货 하면은 좀 싸구려 옷 같다. 이러면 약간 좀 더 기분이 나쁘지. 便宜货라는 걸 쓰면은 근데 他今天穿的衣服好像很便宜 걔가 오늘 입은 옷은 좀 저렴해 보인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누구 입은 옷이 저 옷은 좀 비싸 보인다. 조금 저렴해 보인다. 근데 便宜货 자체는 이거는 조금 약간 싸구려 물건이라는 약간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便宜货. 好像很便宜 하면은 便宜货보다는 조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很有品味 하면 돼요. 他今天穿的衣服看起来很有品味. 좀 품위 하면 品味 하면 돼요. 자, 다음은 그의 조언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조언, 조언 중국어로 建议 하면 돼요. 他的建议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他的建议对我们解决问题有很大的帮助. 좋습니다. 박성훈님 문자 완벽해요. 지혜님, 他的建议对我们解决问题很有帮助. 좋습니다. 꿈희왕님, 他的建议对解决这个问题帮助了. 꿈희왕님 문장은 他的建议对解决这个问题帮助了. 帮助了 이렇게 표현해요. 帮助了가 이게 문장 끝에 뒤에 러가 붙어서 이렇게 잘 안 와요. 他的建议对解决这个问题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할 때는 很有帮助 이렇게 표현해요. 很有帮助, 非常有帮助 하든지 很有帮助. 对解决这个问题帮助了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很有帮助. 그러니까 이게 帮助를 이 문장에서는 명사로 써야 돼요. 매우 도움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很有帮助. 帮助 러가 이게 문장 끝에 이렇게 러로 와서 문장 끝에 마무리로 오지 않습니다. 보통 러가 붙으면 他帮助了我. 뒤에 이제 그 도움을 받은 목적어가 뒤에 와야지 이게 帮助 러가 이 문장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문장 마무리에 그냥 帮助了 이렇게 안 씁니다.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은 이 표현으로 쓰려면은 무엇에 대해서 很有帮助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운 중국식 표현이에요. 对什么什么帮助了 이런 문장은 중국에서 이게 틀린 문장이라 할 수 있어 안 써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세요. 对什么什么很有帮助非常有帮助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엘사님 문장은 他的建议帮助我们解决问题. 자, 근데 이게 그의 조언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엘사님 문장은 他的建议帮助我们解决问题. 이거는 그냥 아주 평상시에 그의 조언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근데 그의 조언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치려면은 엘사님 문장을 他的建议帮助我们解决了很多问题라거나 이게 解决 뒤에다가 러를 붙이는 게 좋아요. 他的建议帮助了我们解决问题. 帮助了를 붙이든지 解决 뒤에다가 러를 붙이든지 他的建议帮助我们解决了很多问题 하면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기 때문에 很多를 앞에다가 또 붙여도 되고 뭐 어쨌든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러를 하나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他的建议对我们解决问题非常有帮助. 근데 이 문장도 그렇네. 他的建议对我们解决问题非常有帮助. 제가 이거 중국어로 쓴 문장이 요거도 그냥 소술문이네요. 그의 조언은 만약 이 중국어 문장은 他的建议对我们解决问题非常有帮助 하면은 그의 조언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그의 조언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과거형으로 고치려면 여기 뭔가 한 추가해야 되네. 他的建议对我们解决问题有了很大的帮助.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네요. 저도 지금 이제 느꼈네요. 그냥 요 문장 이대로 한다면 그의 조언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고요. 매우 도움이 되었다면 他的建议对我们解决问题有了很大的帮助. 有了很大的帮助 이렇게 고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해되셨나요? 对我们解决问题有了很大的帮助. 이렇게 러를 넣어서 하면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 표현이 되고 그냥 보통 그가 평소에 우리한테 조언을 좀 잘해주는데 그의 조언은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평소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자주 해줘서 이 표현을 서술적으로 할 때는 他的建议对我们解决问题非常有帮助.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모든 파일, 请把所有的文件 하면 돼요. 请把所有的文件按时间顺序整理. 오, 좋습니다. 좋아요. 뭐뭐에 따라서 뭐뭐 순서대로 할 때 안 쓰는 거. 우리 이 비슷한 문장 예전에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뭐뭐에 따라서 할 때 안 넣으면 돼요. 整理로만 끝내려니 그런데 좀 整理好 뒤에 好를 넣어도 돼요. 请把所有的文件按时间顺序整理好.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해라. 按时间顺序整理 해도 돼요. 사실은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해라 하면은 뒤에다가 整理好 이렇게 好를 넣어주면 돼요. 请把所有的文件按时间顺序整理好. 다음은 요즘 교통이 점점 편리해져서 이동하기가 더 쉬워졌어. 交通 편리하다는 方便 넣으면 되겠죠. 最近交通越来越方便出行也变得容易了. 오, 완벽한데요.
지메니 문장. 最近交通工具越来越很方便，很容易移动。 出行이라고 해줘야 될지. 이동은 잘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이동하기가 편리해졌다 이렇게 이동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동 잘 사람한테 잘 안 써. 우리 이동하자, 我们 이동봐 이렇게 안 써요. 이동. 박서우님 지난번에 한번 했던 실수를 또 오늘 한 것 같아요. 박서우님 문장에 뭐가 들렸을까요? 最近交通工具越来越很方便，很容易移动。 앞부분의 문장에 틀린 게 하나 있어요. 很容易出行了. 이것도 어색해요. 最近交通越来越方便，出来出去更容易了。出来出去 이동을 몰라서요.出行을 쓰면 돼요.出行이 이게 뭐냐면은 약간 좀 먼 데를 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에서 뭐 부산 간다거나 대구에서 서울이나 뭐 어떤 다른 지역을 갈 때라는 표현을出行이라고 합니다. 越来越很 이게 안 되네요. 맞아요, 박성우님. 越来越 지난번에도 이 같은 실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越来越 점점 했는데 뒤에 또 很 이게 못 붙어요. 절대 못 붙어요. 이거만 100% 틀린 문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最近交通工具越来越方便 하면 돼요. 그냥 越来越方便. 그리고 뒤에 出行 이 이동이라는 게 한국어로 이게 出行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단어 번역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이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동이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보통 그냥 한 시내 안에서 어디 다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타 지역으로의 이동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出行也更容易了 하면 돼요. 出来出去란 표현을 안 써요. 来来去去는 쓰지만 出来出去라는 표현은 중국어에 없어요. 쓰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왔다 갔다 할 때는 来来去去 이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现在交通越来越方便了，出行也更容易了 하면 돼요. 出行也更容易了。现在交通越来越方便了，出行也更容易了 하면 돼요. 그냥 出行. 자, 다음은 그는 일이 너무 바빠서 거의 쉴 시간이 없다. 이건 완전 쉬운 문장이에요. 他的工作太忙了，所以没时间休息. 좋아요. 일산이 문장도 괜찮아요. 他的工作太忙了. 보통 이럴 때 이 일산이 문장도 틀리진 않는데 그냥 他工作太忙 하지 他的工作太忙 이렇게는 잘 안 해요. 걔 요즘 일이 너무 바쁘다. 이렇게 말해. 그의 일이 아주 바쁘다. 한국어도 이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의 일이 요즘 아주 바쁘다. 걔 요즘 일이 아주 그냥 他工作很忙 이러지 他的工作很忙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바쁘다는 게 그 사람이 바쁘지 그 일이 바쁜 건가? 工作很忙. 일이 바쁠 수도 있구나. 근데 중국어에서는 그냥 他工作很忙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他工作太忙几乎没时间休息. 좋습니다. 지매님, 박성우님은 他工作太忙了几乎没有休息的时间. 几乎没有休息时间 해도 되긴 돼요.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건 几乎没有时间休息. 중국식 표현은 没有时间休息. 나 밥 먹을 시간이 없어. 我没有时间吃饭. 나 공부할 시간이 없어. 我没有时间学习. 나 잠잘 시간이 없어. 我没有时间睡觉. 근데 한국어는 잠잘 시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我没有睡觉的时间.我没有吃饭的时间 이렇게 하는 게 이건 한국식 표현이잖아요. 근데 중국식 표현은 我没有时间 나는 일단 시간이 없다. 그리고 뒤에 그 행동을 넣어야 돼요. 이게 중국식 표현입니다.
我没有时间吃饭，我没有时间睡觉，我没有时间看书，我没有时间打电话. 이렇게 매우 시간하고 뒤에 그 동작을 넣어줘야 돼. 이게 자연스러운 중국어입니다. 만약에 매우 吃饭的时间 해도 되긴 되는데 문법적으로 틀렸다고도 할 수 없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꿈희망님, 他很少有休息的时间. 이것도 틀렸어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很少. 很少는 보통 뒤에 어떤 동사가 올 때 我很少看电视. 나는 아주 거의 TV를 안 본다. 我很少看电影. 나 영화를 거의 안 본다. 이럴 때 뒤에 어떤 그 동작을 하는 빈도가 아주 드물다 할 때 이걸 쓰지. 그냥 휴식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앞에 很少 하고 또 有休息的时间 하면은 어색합니다. 很少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꿈희망님, 他工作很忙没有休息的时间. 자, 꿈희망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没有时间休息 이게 중국식 표현입니다. 没有时间休息. 자, 그래서 他因为工作太忙几乎没有时间休息. 因为를 빼도 돼요. 他工作太忙几乎没有时间休息. 几乎没有时间休息. 이 사진들은 나에게 많은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 사진들을 했기 때문에 这些照片 하면 돼요. 만약 사진 한 장이면은 这个照片 하든지 这张照片 하는데 이 사진들 복수 상태이기 때문에 这些照片 나에게 많은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하면은 这些照片让我想起很多很好的回忆. 오, 좋습니다. 박성훈이 문장 문법적으로는 좋습니다. 단어 사용 보통 좋은 추억, 제가 좋은 추억이라고 해서 또 很好的回忆를 하신 것 같은데 추억,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 할 때는 美好的回忆를 많이 써요. 지메님 적으셨네요. 这些照片让我想起了很多美好的回忆. 지난 추억에 대해서 그 추억이 좋다, 아름답다, 어쨌든 추억에 대해서 좋게 표현할 때는 美好 이 단어를 써요. 물론 很好的回忆 해도 되지만은 대부분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 할 때는 美好的回忆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这些照片 나에게 많은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그런 게 시켰기 때문에 让을 꼭 넣어줘야 되겠죠. 这些照片让我 나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다. 想起了很多美好的回忆. 아름다운 추억, 좋은 추억, 美好的回忆 하면 돼요. 这些照片让我想起了很多美好的回忆. 자, 그 다음에 그가 어제 한 말은 나를 정말 놀라게 했어. 그가 어제 한 말, 他昨天说的话. 他昨天说的话. 他昨天说的话让我真的 아버님 제사였구나. 제사라서 시작을 함께 못해. 내일 다시 잘 보겠습니다. 오늘 아버님 제사셨구나. 그래요, 고마움님. 괜찮아요. 他昨天说的话让我真的惊讶. 他昨天说的话让我不是꿈희망님 문자 박소님 他昨天跟我说的话真让我惊讶. 他昨天跟我说的话真让我惊讶. 박소님 문장 괜찮아요. 지메님 他昨天说的话真把我吓坏了. 이것도 괜찮아요. 그가 어제 한 말은 나를 아주 그냥 아주 吓坏了. 깜짝 놀라게 했다. 자, 꿈희망님 문장은 꿈희망님 문장이 조금 어색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他昨天说的话让我真的惊讶. 이게 랑이 들어갔으면 했잖아요. 랑이 들어갔을 때는 뒤에 이게 제가 한국어 문장을 나를 정말 놀라게 했다 해서 정말이라고 하니까 뒤에 젠더를 적어주신 것 같은데 보통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다 할 때 랑이 들어가면 뒤에 오는 이 표현에 있잖아요. 젠더보다는 그냥 很이라거나 非常이거나 이런 이제 부사가 들어가지. 젠더 같은 경우에는 哎呀我真的很喜欢이라거나 나는 정말 어찌어찌하다.
我真的吓了一跳.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이렇게 그냥 나의 그 감정을 그대로 이제 소술할 때는 真的,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나 정말 이걸 좋아해. 이럴 때는 真的를 쓰지만은 그가 어제 한 말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다. 랑이 들어가고 뒤에 이제 수식어로 들어갈 때는 있잖아요. 랑 뒤에 들어갈 때는 이게 真的를 안 써요. 真的는 실제 내가 나의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묘사할 때는 쓸 수 있지만 랑 뒤에 이렇게 서술하는 형식으로 뒤에 이렇게 문장을 표현할 때는 真的를 잘 안 넣습니다. 他昨天说的话让我很惊讶. 他昨天说的话让我非常惊讶. 이게 很이라거나 非常을 넣는 게 자연스러워요. 真的 같은 경우는 哎呀我真的吓了一跳. 나 진짜 깜짝 놀랐어. 我真的很惊讶. 이럴 때 나 정말 놀랬어. 이럴 때는 쓸 수 있지만 랑 들어갔을 때는 되도록 真的를 뒤에다 안 넣는 게 좋아요. 真的랑 앞에다가 둬야 될 보자. 他昨天说的话真的让我很惊讶. 이러면 괜찮네. 보자. 他昨天说的话真的他昨天说的话真的让我 이러면 괜찮아요. 맞아요. 박성훈님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네요. 他昨天说的话真的让我很惊讶 하면 괜찮아요. 그가 어제 한 말은 진짜로 나를 놀라게 했다. 매우 놀라게 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랑 뒤에다가 真的는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他昨天说的话让我感到非常惊讶.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让我感到 感到는 보통 이제 어떤 감정을 느꼈다 할 때 感到我感到很高兴我感到很惊讶我感到很荣幸이라거나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이 感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感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他昨天说的话让我非常惊讶 해도 되고 让我感到非常惊讶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다음은 그는 이 일에 대한 생각이 나와 조금 다르다. 어떤 생각, 이 일에 대한 생각은 그냥 看法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看法, 이 일에 대해서 보는 시각, 보는 어떤 것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 일을 보고 나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看法 쓰면 됩니다. 자, 그가 이 일에 대한 看法는 나와 좀 다르다. 他对这个事情的看法跟我有点不同. 오, 좋습니다. 꿈희망님. 박성우님, 他对这件事的看法跟我的少一点不一样. 여기 왜 少一点가 들어가요? 그냥 有点 넣으면 되는데. 他对这件事的看法跟我有点不一样 하면 되지. 少一点 少一点 어떨 때 쓰냐면 조금은 적당히 해주세요. 少一点봐. 좀 적게 주세요 할 때 少一点 이럴 때 少一点 쓰지. 조금이란 뜻으로 조금 어찌어찌 하다 할 때는 有点 쓰지 少一点 안 써요. 우리 흔하게 지금까지 써온 有点 있는데 왜 하필 少一点? 少点는 누가 나한테 밥을 떠서 나도 오늘 조금 먹고 싶어요. 少点봐, 少点. 적당히 조금만 주세요. 이럴 때 少点봐. 이렇게 씁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좀 어찌어찌 하다 할 때는 有点有点不一样. 지메님은 他对这件事的看法和我有点不一样.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他对这件事情的看法和我不太一样 해도 돼요. 나랑 좀 별로 좀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和我不太一样和我有点不一样 해도 되고 和我不太一样 해도 됩니다. 他对这件事情的看法和我不太一样. 네. 이렇게 오늘 장문이었습니다. 37분이구나.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짧은 문장들이죠. 짧은 문장이지만 하다 보면은 또 뭔가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힐링 중권은 좀 길어요. 이런 문장입니다. 人最大的本事就是学会看人。我们吃过了很多亏，都是因为看人不准。
有的人性格写在脸上，有的人深不可测。话少不一定傻，嘴甜不一定善。一个人的真心不在嘴上，而在心里有的人能言善辩，却不一定真心待人。有的人不善言辞，却能办事真诚。看一个人，不要看他说了什么，而要看他具体做了什么。不想用语言表达的东西，往往才是他最真实的想法。이런 문장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人最大的本事就是学会看人.本事가 이게 좀 능력이란 뜻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이다. 이게 어려워요. 人最大的本事就是学会看人. 한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을 배워내는 것이다. 我们吃过了很多亏, 우리는 많은 손해를 봤지만 都是因为看人不准.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많이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有的人性格写在脸上. 어떤 사람들의 성격은 얼굴에 다 쓰여져 있다. 有的人深不可测. 이게 深不可测라는 건 어떤 사람은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봐도 그냥 그 사람이 속을 알 수가 없다. 深不可测. 话少不一定傻. 말이 적다고 그 사람이 바보스러운 건 아니다. 嘴甜不一定善. 그러니까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량한 것은 아니다. 一个人的真心不在嘴上. 한 사람의 진심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而在心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 有的人能言善辩.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게 능言善辩이 뭐냐면 말을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말을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언변 능력이 있다. 有的人能言善辩却不一定真心待人. 아주 말을 언변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고는 할 수 없다. 有的人不善言辞. 不善言辞는 이게 말을 잘 못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좀 말재주가 없지만 却能办事真诚. 하지만 아주 일처리를 아주 진심으로 잘한다. 看一个人不要看他说了什么. 한 사람을 볼 때 不要看他说了什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지 말고 而要看他具体做了什么.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왔는지를 봐야 된다. 不想用语言表达的东西. 말로 언어로 표현하지 않은 것들은 往往才是他最真实的想法.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진실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 문장 봤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일을 하든지 사람을 잘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맨 마지막 구문이 해석하기 조금 헷갈리네요. 不想用语言表达的东西.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진실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往往才是他最真实的想法.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제 뭔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굳이 입으로 꺼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不想用语言表达的东西往往才是他最真实的想法.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人最大的本事就是学会看人. 我们吃过了很多亏，都是因为看人不准。有的人性格写在脸上，有的人深不可测，话少不一定傻，嘴甜不一定善。一个人的真心不在嘴上，而在心里。有的人能言善辩，却不一定真心待人。有的人不善言辞，却能办事真诚。看一个人，不要看他说了什么，而要看他具体做了什么。不想用语言表达的东西，往往才是他最真实的想法。